난 주저하지 않아. 내 모든 걸 다해서 널 응원할게. 로즈는 옆에서 메리가 오빠한테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의아해했어. 시온은 둘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후로 계속 그랬다는 걸 떠올렸지. 그날 이후로 메리는 그와 거리를 두질 못하는 것 같았어. 결국 시온이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 메리, 조금 떨어져 줘야 할 것 같아. 왜? 그녀가 묻자.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 내 마법을 시험해볼 공간이 필요해. 그가 설명했지. 메리는 조금 상처받은 듯 물었어. 내가 널 방해하는 거야. 시온은 재빨리 안심시켰어. 아니야. 근데 네가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면 훨씬 편할 거야. 마지못해 메리는 자리를 비켰지만 기분이 별로인 게 티났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시온은 실험을 시작했어. 그는 자기 마법 에너지를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확장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지. 하지만 곧 이게 마법의 힘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란 걸 깨달았어. 실제로 에너지가 확장될수록 더 얇아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시온은 에너지를 작게 뭉쳐서 더 집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 새 방법을 시도하며 불꽃을 이용해 뭉친 에너지를 점화했더니 강력한 마법 폭발을 일으켰어. 아버지와 메리 모두 갑작스러운 폭발력에 깜짝 놀랐지. 시온은 이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인정했어. 그는 이 마법을 플레어라고 이름 붙이며 마법 능력의 큰 발전이라고 여겼어. 성공에 힘입어 시온은 번개석과 상호작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생성한 마법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돌과 반응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답답했지. 그럼에도 시온은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밀도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에 만족했어. 더 나아가려고 시온은 많은 마법 에너지를 모아 번개석을 향해 쏘았어. 에너지가 닿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시온은 땅에 쓰러졌지. 메리와 로즈가 걱정하며 달려왔지만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어. 아직도 충격받은 메리는 번개가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 쪽으로 튕겨 돌아왔어 라고 말했어. 시온은 번개가 에너지 원천을 끌어당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설명했지. 내면에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어. 마법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걸 느꼈지만 이해는 아직 부족했지. 자기 능력을 더 발전시키려면 혁신과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모든 걸 돌아보며 시온은 생각했어. 지금까지 일이 너무 순조로워서 이 세계가 나를 여기로 보내서 마법을 만들게 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아. 그때 시온 아빠가 친구 그라스트랑 같이 도착했어. 둘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시온은 그라스트가 평소랑 다르게 걱정 가득한 표정인 걸 눈치챘어. 시온 아빠가 시온한테 물었지. 번개 광석 캐낸 거 기억하냐? 시온이 대답했어.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가리키면서 이 바보가 네 방법으로 캐낸 번개 광석을 불가능한 일인 줄 알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어. 그라스트는 시온한테 배운 방식을 써서 번개 광석을 캐내고 그걸 돈벌이로 삼으려 했던 거지. 죄책감에 그라스트가 시온에게 사과했어. 내 아이디어인데 허락도 없이 몰래 밀수해서 큰돈 벌려고 했어. 하지만 시온은 담담히 말했어. 그건 문제없다고 생각해. 그라스트가 깜짝 놀라서. 근데 내 허락도 없이 네 아이디어로 나만 이득 보려고 했잖아. 시온이 안심시키며.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 그때 시온 아빠가 끼어들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가 설명했지. 그라스트 창고에 가보니 번개돌들이 통제 불능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서 보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라스트가 덧붙였어. 이 돌들이 에너지 방출이나 조명용으론 전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엔 사람들이 사갔지만 곧 아무도 안 사가더라고. 지금 상황이 바로 그 꼴이야. 시온 아빠는 완전 답답해하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했어. 그라스트가 시온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 이 돌들 팔 방법 좀 찾아줄 수 있어. 그리고 에너지 방출 문제도 해결해줘. 번개 돌산 사람들이 불꽃 튀고 작은 폭발 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거든. 3일 안에 해결 못하면 환불해줘야 하고. 그러면 파산이야. 장사도 못하고 창고 유지비도 못 낼 거야. 그라스트가 희망 섞인 말로
넌 천재야. 시온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 시온 아빠는 친구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시온은 잠시 침묵했어. 그라스트는 시온이 대답 안 할까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지. 그러다 시온이 말했어. 좋아. 해결책 찾아볼게. 그라스트는 기뻐했지만 시온은 조심스럽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기대는 너무 하지 마. 시온은 번개 돌들 쪽으로 다가가 그라스트에게 물었어. 왜 이렇게 배치한 거야? 그라스트가 설명했지. 가까이 붙이면 저렇게 되거든. 두 돌을 가까이 가져가자 갑자기 방전이 일어났어. 시온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생각했어. 아,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그라스트가 녹여서 만든 돌 하나를 꺼냈어. 시온이 물었지. 이걸로도 가까이 가져가면 스파크나 에너지 방출돼. 그라스트가 직접 해봐. 시온이 두 돌을 맞대봤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직 이게 번개 광석 가공한 결과구나. 시온이 혼자 생각했어. 시온이 그라스트에게 물었어. 에너지가 돌에서 사라진 건 어느 과정에서야? 그라스트가 답했지. 부술 때는 에너지 좀 있었는데 녹이는 과정에서 사라졌어. 시온은 그 과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라이터를 꺼내 아빠에게 실험 허락을 구했어. 아빠가 필요한 거 다 해라고 허락해줬지. 시온이 플레어 마법을 써서 작은 불꽃을 피웠어. 그라스트가 깜짝 놀랐지. 하지만 시온은 침착하게 일 계속하세요라고 했어. 그라스트는 방금 본 걸 무시하지 못했어. 멈춰.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지 마. 어떻게 손에서 불이 나와? 시온이 간단히 대답했어. 마법이야. 그 뒤 아빠를 쳐다보며 조용히 설명 허락을 구했지.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완전히 믿는 눈치였어. 그라스트는 아직도 믿기 힘들어했어. 그라스트가 시온 아빠에게 물었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대답했어. 응, 알고 있었지. 그라스트가 고개를 저으며 압도당했어.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으면 믿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믿어. 그라스트가 시온에게 물었어. 내 불로 번개 돌을 녹이면 결과가 달라질까? 시온이 답했어. 잘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라스트는 약 1시간 걸린다며 작업하는 동안 산책하자고 했지만 시온은 결과를 보고 싶다며 꼭 남겠다고 고집했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남기로 했지. 1시간 후 그라스트가 번개 돌을 다시 만들고 실험을 시작했어. 그라스트가 새로 만든 두 돌을 가까이 가져가자 스파크가 튀었어. 시온은 마법 불꽃 덕분에 변화가 생겨서 기뻐했어. 모두가 성공을 축하했고 시온은 새 돌 이름을 아이언 라이트닝이라 지었어. 이 돌이 엄청 인기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 바로 아이언 라이트닝 패널 만들기 시작했고 3일 내내 잠도 안 자고 일했어. 결국 번개 램프, 마법 라이터 등 필요한 제품 전부 성공적으로 만들었지. 시온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성과를 축하했어. 메리도 칭찬했고 시온은 은근히 질투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라스트가 시온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 넌 정말 특별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라스트가 뭔가 더 말하려던 찰나 시온 아버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어. 그라스트는 사과했고 시온은 그라스트 말 속에 뭔가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걸 느꼈어. 뭐라고 하려던 걸까? 그라스트가 시온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가진 건 다 도와줄게. 궁금해진 메리가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시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우리가 도구 만들 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아이디어가 내가 계획하는 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곧 그라스트의 새 제품인 번개 램프와 라이터가 대박을 쳤다는 게 확실해졌어. 금방 매진됐고 그라스트는 꽤 큰 수익을 얻었지. 나중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어. 그는 촛불과 덮개를 꺼내며 설명했지. 일반 불꽃은 계속 타려면 산소가 필요해. 덮으면 꺼지거든. 근데 마법 불꽃으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 메리가 추측했어. 안 꺼질 것 같아. 반면 로즈는 말했지. 난 꺼질 거라고 생각해. 시온은 플레어 주문으로 촛불을 켜고 덮개를 씌웠어. 덮개를 치우자 마법 불꽃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 메리는 자기 예상이 로즈를 이겨서 기뻤지만 시온은 결과에
깊이 흥미를 느꼈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 말은 마법 불꽃은 산소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로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시온이 대답했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마법 에너지가 자연 현상을 강화시켜서 외부 영향에 무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메리가 물었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시온은 답했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마법 불꽃이 일반 불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시온은 다시 플레어 주문을 써서 불꽃을 조금 멀리 던졌어. 그리고 메리에게 마법 에너지를 불꽃에 쏟아보라고 했지. 메리가 그렇게 하자 마법 에너지가 시온 불꽃과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어. 시온은 달려가서 동생 상태를 확인했지만 메리는 괜찮다며 좀 놀랐을 뿐이야 라고 안심시켰어. 그녀가 물었지. 시온, 이럴 줄 알고 있었어. 시온은 고개 저으며 솔직히 답했어. 아니, 전혀 몰랐어. 폭발을 되돌아보며 시온은 인정했지. 불꽃이 더 강해질 거라고만 예상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여전히 의아한 메리가 물었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쓴 마법 에너지는 아주 적었는데 말이야. 시온은 깊이 생각하며 그녀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 마법 에너지는 극히 적었는데 플레어 불꽃에 닿자마자 대폭발이 일어난 거였어. 이해하려는 결심으로 시온은 일어난 모든 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그는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번엔 번개석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서둘러 시작했지. 마법 에너지를 그쪽으로 쏘았는데 이번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어. 기뻐서 그는 소리쳤어. 아, 이래서 되는 거구나. 로즈가 당황해서 물었어. 근데 너 이게 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 시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맞아, 마법이야. 그런데 단순한 마법 에너지가 아니야. 공기가 마법 에너지랑 상호작용하는 거야. 번개 마법을 쓸 때 바람 저항이 느껴졌거든. 그리고 불꽃을 막았을 때 산소 부족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 즉, 마법 에너지는 공기처럼 행동하고 물질과 만나면 그 성질을 증폭시키는 거야. 이 획기적인 발견에 시온은 특유의 어리숙한 웃음을 터뜨렸어. 이건 내 연구에 큰 진전이 될 거야. 로즈랑 메리도 그 소식에 신나서 같이 기뻐했어. 나중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어. 그는 그라스트 씨가 특별 주문한 가죽과 종이 크리스탈로 만든 두 장갑을 받았다고 설명했지. 장갑을 끼고 시온은 여러 테스트를 시작했어. 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대폭발을 일으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 다음엔 번개 마법을 실험해서 강력하고 집중된 번개 광선을 쏘아냈지. 당당히 서서 시온은 선언했어. 해냈어. 드디어 성공했어. 그는 연구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 시온의 아버지는 옆에서 아들의 성취에 완전히 놀라 말문이 막혔어. 메리는 달려와서 신나게 축하했지. 내 인생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대단한 거야. 감격에 겨워 시온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성과를 믿을 수 없었어. 메리랑 로즈가 달려와 위로해주고 아버지, 어머니, 그라스트도 뿌듯한 표정으로 시온의 발전을 지켜봤어.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사이 시온은 아버지, 어머니, 그라스트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었어.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 그라스트가 말했어. 시온의 마법은 정말 대단해.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어. 시온 아버지가 대답했어. 시온은 현명해. 아무한테나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덧붙였지. 아주 똑똑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야. 시온 아버지가 한숨 쉬며 말했어. 일이 내 손을 벗어나고 있어. 시온은 영리하고 날카로워서 내가 막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그를 맡았으니까 시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 맡았다고. 시온은 입양된 것 같았어. 시온은 멍해졌어. 설마 진짜일까? 나는 피가 이어진 가족이 아닌 걸까? 그 사실에 그는 깊이 흔들렸어. 시온은 계속 열심히 훈련했고 마침내 강력한 번개 마법으로 나무 판자를 부셔냈어. 메리와 로즈는 그의 발전에 환호하며 기뻐했지. 그들은 시온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칭찬했고 시온은 마법 주문에 익숙해진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어. 그리고 메리와 로즈의 끊임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지. 그 후
시온은 아버지의 말과 무엇보다 메리의 마음을 떠올렸어. 한 가지 생각이 스쳤지. 우린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언젠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든 걸 깨닫자마자 얼른 떨쳐내려고 애썼어. 나중에 자기 방에 앉아 있을 때도 시온은 혈연 관계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하지만 대신 마법 실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지. 마법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농도를 높이는 복합 마법 기술에 집중하기로 했어. 두 가지 마법 원소를 융합하면 주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접근법을 고민하는 중 이미 융합한 몇몇 주문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 결심을 굳힌 시온은 새 실험을 계획하고 강가로 향했어. 거기서 주문을 반복해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어. 성공하지 못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메리온 로즈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 시온, 무슨 일인지 우리도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줄래? 시온이 설명했어. 지난 실험에서 마법 에너지가 공기 성질을 띈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번엔 마법 에너지를 물속에 쏴봤지.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불이나 번개랑 달리 마법 에너지가 물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는 복잡한 생각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메리온 로즈는 그의 설명에 완전히 헷갈렸어. 하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 쉬었지. 이젠 익숙해졌어. 포기하지 않고 시온은 또 다른 실험을 시도했어. 이번엔 물이 떠오르는데 성공했지. 메리는 기뻐서 소리쳤어. 그럼 마법 에너지가 물과도 상호작용하는 거네. 진짜 대단해. 시온. 로즈도 감탄하며 말했어. 그럼 앞으로 물 마법도 쓸 수 있겠네. 그들의 기대에 시온은 기쁨이 치솟았어.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었거든. 하지만 그는 물에 영향을 줄 방법을 찾긴 했지만 효과가 약하고 진정한 힘은 부족하다는 걸 인지했어. 진짜 물 원소를 다루려면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지. 시온은 물 밖에서 물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실패했어. 근데 손에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들었고 그 감각에 대해 생각했어.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지. 내 오른손에 마법 에너지를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데. 이 촉촉함이 내가 방출한 마법 에너지랑 같은 거였어. 결심한 그는 엄청난 마법 에너지를 쏟아내서 메리랑 로즈를 깜짝 놀라게 했지. 이번엔 손에 물을 모으려 했을 때 성공했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메리가 달려와 물었어. 그 물방울 어디서 나온 거야? 혹시 강에서 끌어온 거야? 시온이 설명했어. 마법 에너지를 넓게 퍼뜨려서 공기 중의 물입자들을 모았다고. 그래서 이 물방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메리가 감탄하며 물었어. 그럼 이 마법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물마법이라서 시온은 결정했지. 아쿠아라고 부르자고. 호기심 가득한 메리랑 로즈도 직접 마법을 시도했어. 기쁘게도 성공했지만 물방울이 얼굴 바로 앞에서 터져버렸지. 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 정말 즐거워했지. 시온은 기뻤어. 이제 메리랑 로즈도 여러 종류의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탈 때 시온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 이제 내 마법 실험 2단계로 넘어갈 때인 것 같아.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 후 시온과 그라스트는 길드로 가서 의뢰를 받으러 갔어. 그라스트가 알려줬지. 어떤 의뢰든 하려면 먼저 길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말 이걸 할 거야. 메리랑 로즈도 거기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시온은 이미 마음을 정했지. 몬스터도 마법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하기로 했어. 그라스트가 메리랑 로즈에게 말했어. 너희 둘은 따라올 필요 없다고. 하지만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어.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도망치면 계속 도망칠 거니까 강해지고 싶어. 로즈도 덧붙였어. 나도 강해지고 싶어. 그라스트는 그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다들 동의했네. 출발하자. 떠나기 전 시오온은 그라스트에게 부탁했어.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길드에 들어서자 그라스트는 자신을 플래티넘 랭크 모험가라고 소개했어. 접수 담당자가 인사하며 요청 사항을 물었고 그라스트는 아이들 등록할 수 있는 등록서 3장을 달라고 했지. 접수 담당자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아이들을 응원하러 온 거냐고 궁금해했어. 그라스트가 돌아보니
그 뒤에 시오온 부모님이 서 있었어. 모두가 예상치 못한 등장에 깜짝 놀랐다. 시오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차분하게 자신도 그들을 지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이아몬드 랭크의 모험가임을 밝혔다. 길드 전체가 침묵에 빠졌고, 다이아몬드 랭크는 누구도 예상 못한 엄청난 희귀하고 명예로운 등급이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시오의 아버지는 등록을 마치라고 지시하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상황을 곱씹으며 그의 말을 따랐다. 길드 밖으로 나오자 시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죄책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모두 사과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상했다며 말했다. 깜짝 놀란 시오가 아버지가 이미 자신들이 몬스터 사냥 등록을 계획 중인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정확한 의도는 몰랐지만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동안 메리가 자신과 어머니를 피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메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시오의 아버지는 이런 위험한 계획을 세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그라스가 나서서 그들을 변호했다. 그라스는 아이들이 신중하게 결정한 거라며 시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시오의 아버지는 그라스를 노려보며 오히려 그가 변호할 자격이 가장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룹을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를 들은 후 그들은 무모한 모험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가 있음을 인정했다. 아버지는 한 가지 존중할 점은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 왔다는 거라고 인정했다. 자신이 오지 않아도 그라스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줬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단호하면서도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앞으로 위험한 일을 할 땐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알리라고 말했다. 강한 모험가가 곁에 있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 시오는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함께 간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확인했고 모두 기뻐했다. 곧바로 그들은 임무를 향해 출발했다. 4마리의 몬스터와 마주쳤을 때 시오의 아버지는 홀로 맞섰다. 몬스터들이 공격하자마자 그는 놀라운 속도로 모두 처치해 아무도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다. 경외심에 빠진 그라스는 그 힘이 역시 괴물급이라며 감탄했다. 시오의 아버지는 담담하게 이제 안전할 거라며 말했다. 시오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상상 이상이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아버지 같은 강자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시오의 생각을 눈치챈 아버지는 더 많은 몬스터가 올 거라며 다음에는 싸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마침 또 다른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새 무리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고블린보다 약한 상대라며 아이들의 첫 실전 상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긴장한 메리는 몬스터가 공격 준비를 하자 머뭇거렸다. 시오의 아버지는 나서서 진영을 정리하며 이 몬스터들은 원거리 공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시오는 마법의 싸움에서 매우 효과적일 거라는 걸 바로 깨달았다. 시오는 강력한 마법을 날려 여러 몬스터를 한 번에 처치했다.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뒤에서 또 다른 몬스터가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다. 마지막 순간 메리가 끼어들어 치명타를 막아냈다. 한편 로즈는 침착하게 싸우며 전투 실력을 키워나갔다. 시오, 메리, 로즈가 다시 뭉쳐 새로운 공격을 펼치며 결의에 찼다. 셋은 남은 몬스터를 모두 쓰러뜨리며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안도하는 순간 또 다른 몬스터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기습했다. 신속하게 반응한 시오가 아슬아슬하게 몬스터를 처치해 안전을 확보했다. 그들은 서로 고마움을 나누며 전투 중 서로 얼마나 의지했는지 깨달았다. 숨을 고르던 메리는 시오에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가 함께하니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며 한편 시오는 속으로 혈연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누나였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그들의 활약을 칭찬했다. 움직임과 팀워크, 실행력을 모두 인정했다. 망설임 없이 이제 2번째 전투로 넘어간다며
진짜 전투 경험을 쌓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근처에 더 많은 몬스터의 기척을 이미 포착했다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시온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페이스에 놀랐지만 놀랄 틈도 없었다. 곧 또 한 번 치열한 전투에 돌입해 몬스터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승리했지만 금세 탈진이 찾아왔다. 완전히 지친 메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또 한 번 그들의 노력을 칭찬했어. 반면 그레스는 농담처럼 자기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기분이라고 했지. 시온은 아버지를 따라 싸우는 게 엄청 어려운 도전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했어. 메리는 피곤했지만 이번 전투들에서 엄청난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움 실력이 늘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지. 시온도 동의하며 싸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인정했어. 로즈도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덧붙였지. 피곤해 보이는 걸 보고. 시온 아버지는 자신과 그레스가 쓰러진 몬스터들 전리품을 챙기겠다며 나머지는 쉬라고 했어. 쉬는 동안 시온은 근처 어두운 동굴 쪽으로 눈길이 갔어. 호기심에 동굴 탐험을 결심했고 메리와 로즈도 망설이면서 따라갔지. 안으로 들어서자 불안한 기운이 밀려왔어. 동굴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싹한 분위기가 감돌았지. 메리와 로즈는 들어온 걸 후회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어. 주변이 으스스했고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느낌이었거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시온이 희미한 빛을 발견했어. 호기심에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지. 새장 안에 갇힌 요정이었어. 시온이 다가가서 풀어주려 하자 요정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어. 그녀의 두려움에 혼란스러워진 메리와 로즈는 시온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시온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꼭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지. 메리와 로즈도 그의 결정에 동의했어. 시온은 신중하게 새장 자물쇠를 열었어. 요정은 잠깐 멈칫하며 충격받은 듯 보였고 진짜로 자유가 된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어. 그러다 갑자기 새장 밖으로 날아올라 날개를 펼쳤지. 그들은 모두 놀라며 자유롭게 나는 요정을 감탄하며 바라봤어. 누구도 이렇게 움직이는 요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 요정이 멀리 사라지자 그들은 안녕을 구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어. 성취감을 느끼며 그들은 캠프로 돌아갔지. 하지만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 시온의 아버지는 뭔가 끔찍한 일을 예상하는 듯 긴장한 표정이었지. 그가 몰래 빠져나가려 할 때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를 막았어. 그녀는 단호하게 그와 단둘이 대화하자고 했고 잠시 후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곧 시온의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온과 메리는 두려움에 몸을 굳히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어. 그들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자 어머니는 자신이 처음부터 몬스터 사냥 임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어. 아빠가 떠나기 전에 이미 그녀에게 말해줬었어. 혼란스러워진 시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했냐고 물었어. 그녀는 전장에서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걸 보는 게 드물었다고 설명했지. 아빠를 잘 알았기에. 뭔가에 몰두하면 주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아빠가 최대한 많은 몬스터와 싸우려고 기회를 이용하면서도 우리한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고 확신했어. 근데 그녀는 우리가 강해지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화내는 건 아니었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지 않는 한 각자 길을 가는 건 자유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엄마로서 한 가지 부탁은 항상 서로를 잘 챙기라는 거였어. 시온과 메리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어. 진심을 알아챈 그녀는 그냥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만 하며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지. 그 후에 시온은 고블린들과 싸우면서 새 마법을 써보고 싶었어. 공기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마법 장벽으로 감싼 뒤 최대한 힘을 키워서 폭풍을 만들어 고블린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 이 마법을 쓰고 나서 기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답답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건 공격용이 주 목적이 아니니까 자주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동생 메리가 불러서 로즈랑 같이 나타났어. 몬스터랑 싸운 지 2년이 지나면서 많이 성장했더라고. 셋 다 고블린 떼를 무찌른 덕분에 기분이 좋았지. 그 후에 도시를 걷는데 시온이 주위를 둘러봤어. 로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온은 아무 일 없다고 했지.
하지만 속으론 메리랑 로즈 같은 마법 기운 가진 사람을 아무도 못 본 게 신경 쓰였어. 걷다가 요즘 몬스터 수가 확 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 길드에는 새 모험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임무도 폭주 중이었지. 도시 주변 고블린 수가 늘어난 게 놀라웠어. 고블린은 원래 위험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강한 몬스터거든. 불황자 수도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어. 메리가 그루스트한테 가자고 제안했고 결국 갔지. 그루스트는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손님이 별로 없으니 언제든 머물러도 된다고 했어. 시온이 금속 녹이는 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루스트는 오늘은 괜찮다고 했지. 그리고 새로 준비한 장갑도 시온에게 건넸어. 시온은 너무 기뻐하며 최근에 주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고 물었어. 그루스트가 답했지. 너 장갑 빨리 해지는데 그만큼 네 성장과 힘을 보여주는 거야. 그루스트가 너희 어떻게 지내냐고 묻더니 나랑 가웨인 아저씨 없이도 잘 해나가는 것 같네 라고 했어. 가웨인은 시온 아빠야. 메리가 은등급 거의 다 됐다고 했지. 그루스트가 놀라며 내 또래 중에 그런 등급까지 간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했어. 로즈가 가웨인 아저씨랑 너도 우리 나이 때 그랬던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지. 그루스트가 사실 그땐 길드가 흔하지 않아서 너희 나이에 몬스터 사냥할 때 길드 등록이 안 돼 있었어 라며 설명했어. 그 사이 시온은 새 장갑을 시험해 보고 있었어. 메리가 다가와 요즘 마법 종류 엄청 많이 쓰네 라고 했고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 시온은 그걸 위해 이미 계획 중이야. 더 많은 마법을 배우고 쓰고 싶거든 이라고 대답했어. 메리가 그 다음은 이라고 했고 시온은 대답하지 못했어. 메리가 계속 말했어. 덕분에 우리가 훨씬 나아졌어. 니우 없었으면 이런 램프도 못 만들었고 네가 구해준 고블린 때문에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 다른 누구도 네가 한 일을 못했을 거야. 시온은 그녀 말에 감동받았어. 메리가 덧붙였어. 오해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해. 하지만 네가 발견한 마법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투 외에도 이 마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 시온은 그 말에 놀랐어. 메리가 아빠가 이 마법의 힘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지. 근데 난 이걸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 나중에 시온은 아빠랑 훈련했는데 싸움이 엄청 치열했어. 아빠가 이기려 할 때 시온이 뛰어넘어 땅 마법을 써서 아빠를 땅속에 가라앉히고 승리를 거뒀지. 놀란 아빠가 네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구나. 그 마법이 뭐였지? 라고 물었어. 시온이 설명했어. 새 마법이에요. 공기를 땅에 넣어서 압력을 올리고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온이 덧붙였지. 마법 공격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체력 쪽도 더 키워야겠어요. 아빠가 초보자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많이 늘었고 이 공격도 네 자신을 놀라게 했잖아 라고 했어. 시온이 정말요? 라고 했고 하지만 이 공격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실험하면서 공기로 날기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실험에서는 날기 위해 공기를 사용하고 싶어.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어. 새처럼 그건 큰 꿈이야. 그때 메리가 나타나서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아빠랑 훈련하고 싶다고 했어.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그들의 전투도 치열했어. 시온은 관찰하면서 메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녀의 검이 매우 빨라졌어. 하지만 메리는 너무 경솔했고 아버지에게 패배해서 땅에 쓰러지며 실망했어. 그녀는 말했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시온은 항상 이겨. 아버지가 다독였어. 서두르지 마라. 잘하고 있어. 언젠간 분명히 나를 이길 거야. 메리는 웃으며 고마워. 아빠라고 말하고 다시 연습하러 갔어. 그때 시온이 아버지에게 메리에 대해 물었지. 아버지는 잘하고 있어. 라고 했어. 나이에 비해 성인 못지않은 고수의 실력을 갖췄고 체력도 엄청나다고 했지. 어린 소녀지만 정말 대단해. 시온은 놀라서 이게 마력 때문일까? 라고 물었어.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걱정할 건 아니야 라고 답했지. 메리는 괜찮을 거야. 나중에 시온과 메리는 로즈를 만났고 그녀는 도움을 청한 걸 사과했어.
일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 메리는 친구는 서로 도와야지 라고 말했어. 시온이 뭘 도와달라는 거야 라고 물었고, 로즈는 이 벌레 같은 해충을 없애줬으면 해 라고 답했어. 그들은 도왔고, 시온은 문제 없었지만 메리는 고생했지.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고, 하루가 끝날 무렵 메리는 정말 피곤해 라고 했어. 오늘은 해충을 많이 잡지 못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게. 시온도 다음에 또 도울게 라고 했지. 메리는 다음엔 더 많은 해충을 모아서 꼭 잡을 거야 라고 말했어. 그때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고 이상한 색깔이 나타나면서 모두 비를 피하러 달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메리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 시온은 달려가서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어. 시온과 로즈는 충격을 받았지. 그들은 메리를 집으로 데려갔고, 시온은 천을 재보니 매우 차가웠어. 부모님도 걱정하며 도착했지. 나중에 메리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아무 신호도 없었어. 로즈는 메리가 무기력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시온 아버지가 요즘 아스트리아에서 퍼지는 그 병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 로즈는 응, 시장에서 소문 들었어 라고 답했지. 사람들이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데, 의식을 되찾아도 그냥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인대. 마치 극도의 무기력 상태 같아서 그렇게 불린대. 시온이 충격받았고, 어머니가 메리가 빨리 회복될까 라고 물었어. 로즈는 내가 아는 한 아직 회복한 사람은 없고, 병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라고 했어. 모두 메리의 상태에 마음 아파했어. 시온 아빠가 메리를 아스트레아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시온에게는 엄마랑 집에 있으라고 했어. 근데 시온이 아빠한테 혼자 가면 메리 지키기 힘들다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우겼지. 내가 같이 가면 훨씬 나을 거야. 결국 아빠가 동의했고, 둘이서 떠났어. 시온 아빠는 메리 잘 돌보라고 했고, 시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를 아스트리아까지 데려가야겠다고 다짐했어. 갑자기 시온이 전에 봤던 붉은 빛을 발견하고 아빠한테 저게 뭐냐고 물었어. 아빠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 시온은 깨달았지. 아빠가 못 보면 그건 마력 에너지라는 걸. 그때 늑대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어. 아빠가 그 늑대들을 블러드 울프라고 부르며 인간 피를 항상 갈망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한다고 설명했어. 시온이 아빠한테 길은 아빠가 막고 나는 얘네 처리할게라고 했어. 아빠가 무모하다고 경고했지. 시온은 마법을 준비해 늑대들을 하나씩 공격했는데 너무 많았어. 아빠도 반대편에서 싸웠지만 늑대들이 끝도 없이 몰려왔지. 시온은 해결책을 생각하려 했는데 갑자기 늑대들이 도망가서 깜짝 놀랐어.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시온이 뭔가 이상한 게 오고 있다고 답했지.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그때 이상한 마수 한 마리가 나타나 시온을 엄청 겁먹게 했어. 시온이 아빠한테 저기 봐라고 했지.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못 봐서 그게 마수라는 걸 알았어. 시온은 진짜 이런 괴물이 있냐며 충격받았어. 마수가 크게 울부짖었고 시온도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온이 아빠가 못 듣는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 시온이 마법으로 마수를 때리려 했지만 공격이 통과해버렸어. 마수가 시온을 공격하려 했지만 시온은 고블린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기억을 되살렸어. 겨우 마수를 다치게 했고 마수는 비명을 질렀어. 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갑자기 마수가 마차 위로 날아가 아빠를 공격하려 했어. 근데 아빠 근처 전기등이 마수에게 영향을 줬지. 마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시온이 높이 뛰어올라 공격해 쓰러뜨렸어. 시온이 쓰러지려 할 때 아빠가 받아주며 넌 항상 무모하다며 말했어. 시온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빠는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 내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졌어. 둘은 다시 마차에 올라 여행을 계속했어. 아빠가 저 이상한 마수가 뭐냐고 했어. 전에도 본 적이 없대. 시온이 아빠는 볼 수 있었냐고 물었어. 아빠가 가까이 올 때 봤다고 했지. 시온은 그 이유가 등불 때문임을 깨달았어. 아빠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어. 더 이상 몬스터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도착했을 때 메리랑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 의사에게 진찰을 요청했지만
순서를 기다리라고 했지. 시온은 몬스터랑 비 때문에 늦어졌다고 속상해했어. 아빠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지. 메리 차례가 됐고 의사는 진찰 후 병명이 무기력증이라고 확인했어. 아직 치료법이 없대. 시온은 충격받아 의사에게 치료하는 게 의무 아니냐고 물었어. 의사는 미안하다며 아직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어. 시온은 깊이 상심했고 아빠가 위로하려 했지. 시온은 누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많이 슬퍼했어.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누나는 순수하고 착한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했어. 왜 이런 일이 누나에게 일어나냐고. 다음 날 치료법을 찾을 때까지 메리를 아스트레에 두고 가기로 했어. 메리를 놓은 곳은 그라스트가 소유한 장소였어. 원래 창고로 쓰려던 곳인데 이번 긴급 상황 때문에 그라스트가 그들에게 내어줬지. 시온 부모가 감사 인사를 했어. 그라스트는 안타까워하며 메리 같은 착한 애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 말에 시온 부모가 슬퍼했고 그라스트는 미안해하며 사과했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장소를 쓰라고 했어. 시온 아빠가 그라스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라스트가 떠나면서 마지막 사과라고 그만하라고 했어. 시온 아빠가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라스트는 떠났어. 그 후에 로즈도 와서 움직이지 않는 메리를 살폈어. 시온은 누나 옆에 앉아 위로해줬지. 그때 아빠가 와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 시온이 그 사람이 의사냐고 물었지.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 시온이 그럼 안 갈래라고 했어. 아빠가 네가 4일 전에 싸운 몬스터 기억나냐고 물었어. 시온이 벌써 4일이나 지났냐고 했지. 아빠가 그 후로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고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몬스터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 그 몬스터가 네가 죽인 그 몬스터인 것 같대. 시온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고 우리만 그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다고 했지. 특히 너, 시온, 네가 그 몬스터를 상대할 능력이 있다고 했어. 시온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 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라고 시온이 말했어. 나는 영원히 내 여동생 곁에 있을 거라고. 왜냐면 그녀가 나한텐 가장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그럼 다른 누군가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냐고 하셨어. 넌 사람들을 도와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시온이 말했지. 그건 나도 신경 안 쓴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만약 괴물이 우리 마을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땐 괜찮다고 할 거냐고. 시온이 화가 나서 말했어. 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항상 일해야 하고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내가 원하는 건 여동생 곁에 있으면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는 것뿐이야. 그때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 메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걱정되지 않나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어. 물론이지. 나는 그녀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어. 그녀는 내 딸이야.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더라도 뭐든지 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왜냐하면 너만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시온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고 마법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언니의 말을 기억했어. 언니는 시온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때가 오면 시온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어. 메리는 항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항상 훈련하고 힘을 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 이게 그녀의 본성이야.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만약 지금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내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구해야 한다고 말할 거야. 왜냐하면 나만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 아버지, 필요하신 거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말했어. 너에게 이런 걸 부탁해서 미안하고 책임을 지게 해서. 시온은 말했어.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후 시온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그는 언니를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마법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꼈어. 그는 뛰어내려서 엄마에게 언니를 부탁하고 그 장소를 떠났어. 그 후 그는 어딘가로 가서 스스로에게 말했어. 내 예상대로 그 후 아버지는 그와 함께 부상자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 아버지가 물어봤어. 뭔가 알았니? 시온이 대답했어. 네. 모든 부상자들이 마법 에너지가 없어요. 즉, 그 에너지가 소진되었어요. 나는 도시를 많이 돌아다녔고 마법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법 에너지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나 치료법을 찾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그의 아버지는 말했어. 예상한 대로야. 우리가 본 괴물과 마법과 관련된 일이야. 그러고는 계속 말했지. 전에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었지. 지금 가자. 그들은 실제로 왕궁에 도착해 공작을 만났고 그 날카로운 눈빛에 시온은 겁먹었어. 시온 아버지는 공작에게 사과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공작은 쓰러져 땅바닥에서 몸부림쳤어. 왜 불행이 나만 따라다니는 거지? 왜 내가 이 도시를 맞자마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냐고. 시온은 공작의 반응과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시온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 공작은 여전히 땅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했어. 시온 아버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 후 공작은 진정하고 의자에 앉아 길드가 독점하려 했던 전기등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게 괴물과 싸우는 수단이었거든. 하지만 공작과 그의 부하들은 그걸 수집해 사용하고 있었어. 시온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지. 잘했어. 아직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공작은 말했어. 지금 칭찬이 무슨 소용이겠나. 그리고 시온에게 말하기 시작했지. 네 아버지가 다 얘기해줬어. 마법과 무기력병이 이 괴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난 마법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네 곁에 두고 이 괴물을 없애려고 했어. 시온은 말했지. 그건 힘들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공작은 깜짝 놀라 왜 그런지 물었어. 시온은 대답했어. 마법과 마법 주문을 배우는 건 어렵고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법 에너지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 무기력병에 걸렸어요. 공작은 말했어. 이 병에 대한 연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그래서 묻고 싶네. 시온, 내 생각은 뭐냐? 시온은 대답했어. 네, 있습니다. 공작이 물었어. 무슨 생각인데? 시온이 말했지. 살아있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공작은 놀랐어. 시온은 말했어. 마법 에너지가 있던 사람들은 회복하고 다시 마법 에너지를 얻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기력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법 에너지가 완전히 다 빠져나간 상태고 뭔가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들에게 마법 에너지를 주입하고 몸속에 유지시킬 수 있다면 치료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공작이 말했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병든 사람들에게 내 마법 에너지를 실험해보자는 거냐. 근데 그거 위험하지 않겠나? 네가 이 일의 핵심인데. 만약 실험에 실패하면 무기력병에 걸린 누구도 치료받지 못할 거야. 시온은 생각하며 말했어. 의학에서는 완벽함이란 없어. 어떤 스캔들이 나도 감수할 거야. 하지만 병든 사람들을 구해야 해. 그리고 시온은 공작에게 처음에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과 괴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고 말했어. 그 후 우리는 공작이 시온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고 죽을 수도 있는 의사들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했다는 걸 알게 됐어.